살 때면 든 거야. 아유, 정말 좋다. 아이고, 정말 좋다. 자,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단체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장 화면이 이 시각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 그리고 KBS 통일외교부의 김경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단체 상봉이 어제처럼 1시간 반 전쯤에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시 정확히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26분이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3시부터 시작된 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네. 30분 동안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금강산에서 지금 통일부 직원이 차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성 CIQ에 도착하면 지금 네. 바로 송출을 할 텐데 지금 보이시는 단체 상봉 화면입니다. 화면이 네. 들어오고 있네요. 네. 저기 흰 봉투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네. 이번 행사가 북측 주최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저 흰 봉투에다가 주전부리 같은 과자나 커피 같은 걸 담아서 그래요? 네, 한 가족들에게 다 한 봉지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나눠 지금 먹고 있는데 네. 드셨던 가족들이 말씀하시기를 북측에서 준 과자인데도 맛이 남측에서 먹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네. 맛있다고 이렇게 포장을 하셨답니다. 봐도 이 할아버지는 아마 네. 101살의 유관식 할아버지로 네. 보이는데요. 최고령자시죠? 네, 딸을 만나는 유관식 할아버지십니다. 유관식 할아버지는 오늘 오전에도 저희 취재진이 만났는데 정말 평생을 그리워했던 딸을 만나서 네. 기분이 잠을 푹 잤고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지금 찍은 사진을 함께 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유관식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따님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세요. 어린 시절에 18살에 결혼을 해서 헤어지셨는데 부인이 당시 신혼 초였는데 그때 네. 딸이 임신 상태였던 거죠. 인터뷰를 들어볼 수 있나요? 지금 녹취를? 제대로 못 물어보고. 지금 현장의 오디오를 살려주십시오. 그냥 흥분 좀 기가 있어서 막 차분하지 않은데 집 안에서 조용하게 만나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이렇게 오늘 서로 개별 차분하게 상봉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소통이 저 되더라고요. 방 안에서 만났죠? 맞습니다. 오늘 네. 오전에 네. 이제 네. 이산 가족이 머물고 있는 외근강 호텔에서 10시부터 2시간 개별 상봉을 하고 네. 1시간 이 점심 도시락까지 합쳐서 총 3시간의 상봉을 가졌는데요. 어제 말 그대로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눈물바다였고 또 여럿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함도 있었겠지만 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된 숙소 안에서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65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고 허심탄 이야기 얘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단체 상봉이고요. 네. 네, 단체 상봉이고요. 25번 가족요? 김혜자 어르신입니다. 김혜자 어르신은 어제 동생을 보여잡고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는데요. 김혜자 씨가 4살 때 그리고 동생인 김은하 씨가 2살 때 헤어졌다고 해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나이는 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들어볼까요? 아, 사랑해. 남동생을 만나. 사랑한다고 네. 끌어안고 계십니다. 네. 몇 년생 같군요. 네. 어제보다 많이 차분해진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벌써 지금 한 3번, 4번째 보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만난 것처럼 첫째 날에는 굉장히 조금 오랜만에 만났던 감격이 겨우지만 네. 둘째 날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 짧은 시간이 도저히 너무 아까워서 만나고 개별 상봉하고 난 뒤에 또다시 버스로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단체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만나서 이 정도 시간이었으면은 그 오랜 기간들을 다 떨쳐낼 정도로 많은 네.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이 어디죠? 지금 상봉하고 있는 곳은 금강산 호텔입니다. 금강산 호텔. 호텔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이 있는데 네. 오전에는 외금강 호텔에서 개별 상봉을 하셨고 네. 버스를 타고 다시 헤어졌다가 이번에는 옆에 있는 금강산 호텔에서 만난 건데 네. 지금 보시는 가족은 배순희 가족이십니다. 자매가 만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측에서 제공한 쌀과자를 드시고 있는데 네. 지금 오전에 자매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어땠는지 그리고 쌀과자의 맛은 어떤지 저희 취재진이 묻는 말에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배순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작은
외할아버지 이렇게 셋이서 피난을 가다가 네. 나머지 가족들과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제 언니인 배순복 씨를 끌어안고 참 많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지금 보면 하루 만에 가족들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이야기도 상당히 단란하게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언니를 만났고 동생도 만났고. 동생도 만났습니다. 특히 개별 상봉 시간 같은 경우는 오전에 2시간, 거기에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총 3시간이었는데 네. 그 시간 동안은 이렇게 주변 사람 없이 방에서 오로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그야말로 내밀한 이야기,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거든요. 네. 그 시간이 참 좋았다고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그동안의 단체 상봉, 그동안의 상봉에서, 22번 가족을 볼까요? 네. 22번 가족 보겠습니다. 22번 분명히 어제보다는 가족입니다. 차분하게, 네, 만나서. 김춘식 할아버지신데요. 네. 지금 여동생인 김춘실 씨를 만나는데 저 두 분도 참 많이 눈물 흘리셨는지 보시면 쌀과자를 먹으라고 동생에게 동생에게, 건네주고 네. 있고요. 지금 함께 단체 상봉을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북측이 제공한 주전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춘식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인민군이 북한군이 한 달이면 나가겠지 하고 황해도 옹진군에서 그분이군요. 피난을 네. 갔었는데 그런데 돌아가지 못해서 조부모님 댁에 있던 여동생 2명과 영영 헤어지게 된 사연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계 좀비 속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족이 총 한 7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네. 얘기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조카와의 만남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이 생전에 떨어져서 보지 못했던 아들, 딸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 동생들을 만나는 모습들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다수의 사연들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 6.25 전쟁 통해서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먼저 피난 가고 나서 2-3달 뒤에 돌아와야지 하는 게 영영 생이별이 됐던 상황인데 그러한 만남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가족도 남매 상봉입니다. 네. 민경현 지났죠. 할아버지고요. 네. 30번 가족을 볼까요? 네, 민경현 가족이시고요. 13번 가족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13번 가족의 사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경호 할아버지신데 네. 이 가족도 역시 남매 상봉입니다. 네. 특히 김경호 할아버지는 조카와 함께 어제 저녁에 만찬 때 술을 마시면서 술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런 대화도 나눴다고 네. 하고요. 또 여동생 김순옥 씨와 저렇게 내내 손을 잡고 있다고 하세요. 만찬 때도 그렇고 단체 상봉 때도 그렇고 네. 개별 상봉 때도 내내 손을 잡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 동생이 예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자랑도 하셨다고 하고요. 네. 평양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김병호 할아버지가 24살 때 그리고 여동생인 김순옥 할머니가 11살 때 헤어졌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사실 고스란히 간직된 채로 이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애틋하죠. 그렇죠? 네. 당시 헤어질 때 여동생이 단발머리였다 이런 기억을 말씀하셨는데 여동생에게 과자도 챙겨주시고 직접 먹여주시기도 하고 지금 표정을 보면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 네. 대한 어떤 반가움, 행복함이 묻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82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신 분들 보시면 조금 전에 88의 할아버님이시고요. 지금 100세가 넘는 할아버지도 계신데 평생을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더 건강관리라고 살아오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애틋한 마음이 드는데 네. 정말 이분들 아마 평생 없는 소원 다 이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단체 상봉, 이 시각 현재 들어온 단체 상봉 사진, 영상을 보셨고요. 그러면 오전에 점심까지 이어진 개별 상봉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금강산 호텔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 같은데. 저곳은 이제 외금강 호텔입니다. 그렇죠. 오전에는 외금강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오전 네. 10시고요. 지금 외금강 호텔에서 개별 상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걸어가시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금강산 호텔의 반절 그리고 외금강 호텔의 반절 이렇게 나눠서 주무셨어요. 네. 그리고 개별 상봉을 하는 장소는 외금강 호텔이기 때문에 금강산 호텔에서 주무셨던 분들이 오전 10시에 외금강 호텔로 넘어오셨고요. 저건 뭡니까? 저건 지금 북한에서 준비한 선물들입니다. 네. 내용물은 들쭉술하고 그다음에 비단으로 만들어진 식탁포로 보이는데요. 네, 네. 지금 저 쇼핑백을 한 가족이 하나씩 총 80여 개를 준비를 해서 네. 가족들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80여 개라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측, 남측 가족들에게만 주는 거군요. 남측 가족이 네. 89가족이거든요. 네.
북한 가족들이 저것만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각자 그 집에서 직접 담근 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성 인삼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저 선물은 아마 북한 당국에서 단체로 준비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네. 지금 가족들이 받은 선물을 꺼내놓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술, 들쭉술 그리고 네. 보면 평곡주라는 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금강 호텔에 있는 가족들과 이제 방으로 가서 만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개별 상봉을 하러 들어가시는 네.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보면 북측 가족들은 다른 숙소에서 묵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전에 저렇게 버스 5대 나눠 타고 외금강 호텔에 도착해서 저희 선물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자의 방 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군요. 네, 그 가족 방으로 찾아가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100분 넘게 한꺼번에 왔는데 외금강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줄을 서서 네. 들어가려고 기다리시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407호에 있었던 우리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다른 집들에 대해서 이산가족들이 다 만났는데 우리 집에 끝까지 안 오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오지 않느냐라고 애가 타게 기다렸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좀 늦어서 네. 가장 마지막에 이제 상봉하게 되는 네. 마지막까지 애를 타면서 기다렸던 모습들까지 나오는데요. 도시락이 지금 보는 들어가고 모습은 네. 도시락입니다. 도시락도 굉장히 성의껏 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금강산 송이버섯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편구이 등으로 정말 이 도시락을 알차게 만들어서 이 도시락을 방마다 배달을 다 해준 거죠. 그 안에서 이 식사 시간도 1시간이 이 개별 만남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못다 했던 얘기들을 차분하게 그 방 안에서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도시락 메뉴가 보이는데요. 네. 가운데 금강산 생물, 생수인데 금강산에서 만들어져서 저도 마셔봤는데 우리 생수랑 맛은 비슷합니다. 네. 지금 도시락 화면이 도시락인데요. 나오네요. 지금 메뉴를 보면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게 닭고기 편구이라고 합니다. 닭고기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좀 부드럽게 씹을 수 있도록 했고 지금 보시는 게 숭어 완자 튀김인데요. 완자를 숭어살로 만들었던 네.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색 나물도 준비를 했고요. 이 외에도 가시 오가피 차라든지 소고기 볶음밥 그리고 저기에 떡도 준비를 해서 네. 어르신들께 제공을 했고 미리 몇 개를 달라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각 방에 각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서 가져가는 이 사진은 모습이고요. 아마 이제 점심까지 드시고 방에서 나오는 화면 같습니다. 네, 북측 가족이 나오는 모습인데 배웅하는 모습이에요. 네. 저렇게 배웅할 때 네. 적십자사 직원들이 이제 들어가시라 하면 참 많이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다시 지금 들어온 단체, 이 시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네. 단체 상봉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아마 화면에 세 자녀가 만난, 맞죠?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여기는 어머니가 네, 지금 한복을 입은 분이 북측에서 나오신 어머니시고요. 네. 지금 하늘색 정장을 입으신 분이 남측에서 오신 가족인데 네. 다과를 함께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 하루 만에 가족의 사이가 훨씬 가까워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 정말 내 가족이 맞을까? 이런 약간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조카하고 만나거나 네. 이런 분들은 확인하시더군요. 네. 혹이 있었느냐, 있었다, 네. 언제 아, 있었냐. 그 장면 봤습니다. 네,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맞으니까 바로 벌떡 일어서서 인사하는. 그 장면 봤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머리에 혹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측에서 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네. 그리고 손주를 안아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3시부터 2시간 동안 저렇게 금강산 호텔 대행사장에 모여서 가족끼리 테이블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단체 상봉이 조만간 끝날 텐데요. 5시면. 저녁 식사는 남측 가족끼리만 한다고 합니다. 운정각 서관에 가서 저녁 식사는 따로 하실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있는 작별 상봉만이 남아있는 네. 상황이니까 가족들은 이야기 나누면서도 상당히 이게 1분 1초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오늘 있었던 이 회동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저녁을 보내고 나서 내일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충분하게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에서 뭐 못다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이산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같은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표창원 의원도 아버지가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버지도 혼자 월남하신 분이고 이산가족 이 영상만 나오면 보면서 울고 계신다. 아마 대한민국에 한 집 건너 한 집 이산가족이 아닌 집이 없을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1950년 6월 25일 그날 이제 생사를 불문하고 사라지게 돼서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만나게 됐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정말 평생 한번 만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 속에서 이 자리에 만났던 부분들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체 상봉 영상은 새로 들어오는 영상이 있으면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김 교수님부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99세 한신자 할머니 모습이 눈에 계속 아른거립니다. 네. 그러니까 70세 두 딸 김겸 씨, 김경영 이 할머니를 지금 화면입니다. 네. 네, 놓고 네. 오게 됐는데 연세가 워낙 많으셔갖고서는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질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1.4후 때 이 두 딸을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막내딸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딸을 들쳐 업고 내려오면서 두세 달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흥남 친척집에 두 딸을 네. 두고 왔는데 그게 평생 생이별이 될 줄을 몰랐던 거고요. 한신자 할머니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한신자 할머니가 이제 우리 나이로 100살입니다. 100살. 그러니까 딸들 만나려고 버티신 거죠. 그래서 만나는 첫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과 어머니 둘 다 눈물만 흘렸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저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참 많이 아팠을까 싶은데 여기서 한신사 할머니 이 남으로 내려오고 나서 또 많은 자식들을 함께 가지게 됐는데 모두가 다 이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 수밖에 저 없었던 보세요. 저 대화 내내 제가 기사를 봤더니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어머니가 이제. 네. 그러니까 두고 온 두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네. 막내만 들쳐 업고 왔던 정말로 북에 남아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면 네. 아마 정말 어떤 말로 위로가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는 어제 그 수많은 사연 중에 어떤 사연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전 역시 아무래도 오늘 모든 신문 일면의 사진 기사로 등장했던 이금섬 할머니의 네, 가족이 네. 기억이 4살 배기 나는데요. 아들 맞죠? 네. 상처라라고 외치면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한눈에 알아보고 아들을 끌어안는 실제로 저 두고 굉장히 닮으셨거든요. 어느 순간 모자란 사실 알 수 있을 정도였고요. 네. 피난길에 아들을 놓쳤다고요. 네, 피난길에 1.4후퇴 때 갓난 딸을 데리고 안고 가느라 네. 4살짜리였던 당시 아들의 손을 놓쳤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은 북쪽으로 그리고 딸과 본인은 남쪽으로 왔다고 하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분이 동생이십니다. 그때 그러니까 딸 손은 잡고 온 네. 거군요. 네. 그래서 동생분이 오빠라고 부르면서 네. 굉장히 친근하게 하루 만에 친근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화면에 지금 잠깐 안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동생이고 네, 보이는군요. 지금 여동생분이 거기서 오빠. 엄마 손을 잡은 사람과 놓친 사람과의 네. 운명이 그렇죠. 정말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아마 오빠의 딸을 조카죠. 조카를 네. 소개받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방금 보셨던 화면은 어제 만찬 장면 같은데요. 네. 근데 만찬에서도 이금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네. 그동안 누구에게 자라왔느냐 네. 이런 걸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금강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희와 나눈 인터뷰에서도 누가 길렀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들어온 화면이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화면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형이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단체 상봉 화면인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내가 병가를 알아. 통신 병가를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통신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는 표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우리는 어떻게 피난 하면서 나왔지. 이렇게 그랬는데 헤어지게 됐는지 이제 이야기를 아버지 하시는 것 같아요. 병가가 네. 뭐냐 할 때 통신이 되는 거야. 신학국 가족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거 안 맞을 수가 없어. 형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아니라고 그래도 그냥 네. 우리
조카야. 형이 당시 중국으로 갔었다는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건데요. 모습이 김종태 여기도 할아버지시고요. 사진인데 네. 모습이 형이 우리 합소병으로 내 밑에 끌려가고 동생으로 그 모습이 이후에 소식을 전혀 모르고 예. 있다가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뭐 남쪽으로 아니라고 내려와서 형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근데 네. 형을 만나고자 했지만 그러니까 그 형은 이미 무슨 돌아가셔서 얘기했잖아요. 당시 결혼을 이미 그때 하셨다고 해요. 네. 형수인 그러니까. 정공주 씨와 아니면 조카인 어쩌거나. 김학수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형 만난 것도 조카를 만나는 마음이 굉장히 애틋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 해에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셨던 분들 3,0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한 200명 정도. 북한은 더 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았을 거고, 이게 핏줄을 또 속일 수가 없다고 이 조카를 만나고 나서도 얼마나 그 오래전 잃어버렸던 형의 생각이 애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새 영상이 들어올 때까지 지금이 이제 21번째 이산가족 상봉이고 2년 10개월 전에 네, 이제 마지막 상봉이 있었죠. 네. 그 상봉 영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네. 3년 전 상봉 영상입니다. 네. 자, 65년 만입니다. 예. 65년 만이라. 예. 저는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있는 자식이라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예. 누가 반갑습니다. 아들이 더 소중한 게 내 마음이라고. 안 그렇죠. 이거 주세요. 아들이 더 소중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전에 만나게. 일기 말이나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단 말이야.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사라지는 거 진짜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용기고 내가 용기야. 살았어. 아유 살았어. 내가 막내야 막내 이거 요거 피가 어려워 요거. 내가 누가 막내? 누가 막내? 자, 2년 10개월 전 상봉 모습 봤습니다. 이런 영상만 봐도 우리가 참 여러 과제가 남아있지만 뭘 먼저 남북이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단체 상봉 영상 중에 아직 저희가 못 본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준비가 됐으면 볼까요? 네. 개별 상봉입니까? 네. 네. 그럼, 3시에 방금 전에 들어온 단체 상봉 영상 중에 새로 들어온 영상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김경호 할아버지인데요. 네. 김경호 할아버지는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김순옥 씨인데 지금 두 손을 정말 꼭 잡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 현재 있는 취재단도 저 남매가 계속 손을 잡고 있다고 네. 기자들이 보고 전해 왔는데 지금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김경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양 출신인데요. 본인이 24살 그리고 김순옥 씨가 11살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김경호 씨만 월남을 하게 돼서 헤어진 건데 우리 동생이 예쁘지 않냐 이렇게 주변에 자랑도 네.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루 만에 부쩍 가까워져서 저렇게 음식도 보여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거 한 1시간 전쯤 영상을 받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면 이제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의 상봉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이나 나이 차가 많기 때문에 만나서 그 느끼는 애틋함이 있겠지만 저 때 헤어졌을 때가 이미 충분하게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5년한 기억들이 65년 세월이 지나서 네. 지금도 손을 부여잡고 있는 게 아마 정말 꿈만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면 1912년생이신데 6.25 네. 때 할아버지를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평생을 할아버지 사진을 가지고서는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기억이 정말로 생생하게 나면서 눈앞에 있는 것이 정말 꿈만 그러면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김 듭니다. 교수님 할아버지 제삿날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기일을 맞춰갖고선 잡게 그렇게 되는데 합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새 영상이 있나요? 네, 새 영상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지금 가족 측에서 네. 올라오신 할머니 그리고 남쪽에서 온 앞서 본 영상이군요. 예, 네. 저 집은 딸은 아니고 조카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것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7가족밖에 일곱 없죠. 가족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한 4, 5년 지나면 정말 없어질 거예요. 네. 그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처음 이사한 상봉이 있었던 200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 가족 상봉이 정말 많았고 이 조카를 만난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상봉은 7건 그리고 형제를 만나는 건도 20여 건에 불과해서 네. 나머지는 대부분 조카 상봉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조카를 만나는 이유가 사실은 조카도 가까운 친척이지만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카에게 물어보고 또 산소는 어디인지 네.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 자식과 연결시켜주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조카라도 꼭 만나고 싶다라는 게 이산 가족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올라가실 때 보통 자녀나 손자가 같이 가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촌들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촌들끼리라도 얼굴 알아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만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90대 이상 이산가족 신청자 중에 21%, 80대 네. 이상이 41%라고 합니다. 90대 이상이 21%, 21%. 80대 네. 이상이 41%, 네. 70대 이상이 22%. 그러니까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만날 수 있는 순간은 얼마 남지가 않았고요. 네. 금강산 관광 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정말로 고성을 통해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네. 80대 이상의 고령분들이 가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상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담보가 돼 있는데 네. 정말 이번에 있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사 보니까 북한의 보장성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면서요? 이런 걸 우리 기자들한테 물어본다고요? 네. 많이 과거처럼 이렇게 경직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2015년 10월의 만남과 비교하면 네. 북측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네. 합니다. 특히 이 남측의 무더위 걱정도 굉장히 많이 그래요? 해줬다고 네. 하고요. 실제로 더워서 어떻게 지냈냐 이런 네. 질문도 많이 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얘기하고 심지어 탈북 여종업원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네. 먼저 접근해서 우리 남측 직원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런 태도가 보장성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보장성이 이제 보위부와 비슷한 곳인데 네. 저기에서 저분들을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건강이나 일단 일정들을 책임지는 일종의 북측의 지원부서군요. 직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환영만찬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건 이제 북측에서 네. 준비한 거죠? 북측의 환영만찬 그림인데요. 네. 저녁입니다. 네. 네,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있고 보면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이셔서 지금 종업원이 직접 음식을 접시에다가 담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메뉴는 닭튀김하고 버섯 야채볶음 그리고 생선 튀김 등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강경 포도술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대동강 맥주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는 사실 저렇게 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지금은 저기서 있는 모습 자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인 장면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음식도 하나하나 보니까 제가 과거에 가서 금강산에서 먹었던 음식과는 비교되지 않게 잘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북한에서 이번 만찬에서 준비 많이 했던 것 같고 2차 상봉은 이제 대한민국 우리 측에서 또 이 준비를 쭉 하게 되니까 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차 상봉은 이제 내일부터 또 사흘간, 모레부터 사흘간이군요. 상설면회
계속 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금강산에 면에서 지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방치 상태로 있고요. 네. 2007년도에 완공됐는데 당시 2008년도 박왕자 씨 사건 이후에 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네.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야말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본으로 지은 거죠. 네. 우리 지원해 줬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 아산에서 지었고요. 현대 아산에서 지었고. 그러면 남북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건 대북 제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재개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왜 100명밖에 가지 못했느냐라고 하니까 북측에서 하는 얘기가 시설이 불비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남측에서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게 되고요. 저는 네.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혹시 여종업업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혹시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탈북 여종업원. 네, 그러니까 류경식당에 있었던 네. 일단은 그 문제는 북한이 넘어가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북한에서도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있었던 이제 앞으로 있게 되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조금 더 풀리고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충분하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만찬은 각자 하는 거고요. 네. 남측 가족, 북측 가족 따로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만남은 내일 작별상봉 하고 점심 먹고 네. 끝나는 거네요. 이번에 작별상봉 때 함께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형식이 바뀌었는데요. 네. 내일 작별상봉과 식사가 마지막 만남이자 식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금방 만났는데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 김경진 기자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